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이항정리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이항정리. 그지? 이항정리가 우리가 어떻게 나온다라면 A 더하기 B의 N제곱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시그마를 배웠기 때문에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NCR 곱하기 A의 N-R제곱 B의 R제곱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항정리의 무슨 항이다라고 했냐면 일반항이다라고 했었어. 얘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얘는 선생님이 뭘 줄여 쓴 거냐면 NC형의 A N제곱 NC1의 A의 N-1의 B 쭉 해서 NCN의 B의 N제곱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걸 줄여서 이렇게 쓴 것 뿐이야. 맞지? 그지? 이 시그마가 뭐야? 합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이항 정리를 우리가 왜 이제 다시 해볼 거냐면, 자, 172번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ax 더하기 x분의 2에 뭐라고 나왔냐면, 5제곱에서, 우리는 뭐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냐면,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했을 때 얘가 얼마 나온다 라고 하냐면, 160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는 뭐를 구해주냐면, 일반항을 먼저 구해줘요. 그러면 OCR 곱하기 AX의 R제곱 그지? 그 다음에 X분의 2의 5-R제곱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요. 얘와 얘는 바꿔도 돼. 여기를 5-R로 나와도 되고 여기를 R로 나와도 돼. 그건 니는 자유야. 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OCR 곱하기 AR제곱 XR제곱 2의 5-R제곱 그 다음에 x분의 1의 5-r제곱이니까 x의 마이너스 1의 5-r제곱 이렇게 우리가 풀었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5cr 곱하기 a의 r제곱 곱하기 2의 5-r제곱 곱하기 x의 얘랑 얘랑 계산할 거야. 그러면 2r 마이너스 5 마이너스 곱하니까 x 세제곱의 개수니까 얘가 뭐가 나와야 하는 거냐면 3이 나와야 돼. 2r-5가 3이 나와. 2r은 얼마 나온다? 8. 따라서 r은 얼마 나온다? 4.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4를 집어넣어줬을 때 5c4 곱하기 a의 4제곱 곱하기 2는 얘가 얼마 나왔대? 160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a의 4제곱은 5c4가 5잖아요. 그럼 얘는 16이네. 따라서 a는 뿔마 2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양수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항 정리가 알지? 전개를 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개수를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가 나와요. 자 100뒤로 넘어와서요 177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7번을 봐주면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177번을 봐주면 자 얘가 10C의 0 더하기 그 다음에 10C의 1 곱하기 4 그 다음에 10C의 2 곱하기 4의 제곱 더하기 쭉 해서 10C 10의 4의 몇 제곱이다 라고 하냐면 10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요런 게 나왔을 때 우리는 뭐하고 뭐가 헷갈린다 라고 했냐면 파스칼의 삼각형하고 그지? 이거 헷갈린다고 해서 지난번에 알렸던 파스칼의 삼각형 어디가 바뀌는 거라고? 여기 있는 n이 그지? 하나씩 늘어난다고 했단 말이야. 지금 얘는 n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정리야? 이항 정리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자, 얘가 특징을 보니까 자, 0일 때 아무것도 없어. 1일 때 4야. 2일 때 4의 제곱이야. 10일 때 4의 10제곱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10C 0에 자 1의 10제곱이야. 10C 1에 4의 1의 9제곱이야. 10C 2에 4의 제곱에 1의 8제곱이야. 쭉 해서 10C 10에 4의 10제곱에 1의 0제곱이야.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숨어있는 거냐면 1이 숨어있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자 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식을 정리한 거냐면 4하고 1 얘가 A고 얘가 B야. 그래서 4 더하기 1의 10제곱을 정리한 거야. 그럼 얘는 5의 몇 제곱이야? 10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지금 가주면 정답은 몇 번이냐? 4번이다 라는 얘기지. 이걸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항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a 더하기 b의 n제곱이다 라고 나왔을 때 얘를 볼 줄 알아야 돼. a 더하기 b의 n제곱. 알겠니? 자, nc 0에 그지? a n제곱 더하기 안녕하지 못한데? 안녕하지 못하고 안녕하지 놀러와. 자, 요거를 해서 얘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ncn에 b의 n제곱까지 나온다는 거야. 알았니? 이게 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렇게 풀어서 나오거든? 왜 풀어서 나오냐면 시그마가 뒤에 있기 때문에 애들이 시그마를 우리가 이걸 안 썼어. 알았지?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이게 이제 시그마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얘들아. 알았지? 그래서 시그마로 바꾸는 표현까지도 알고 있어야 돼. 모의고사 보려면. 자, 그 다음에 179쪽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179. 자, 11의 99제곱을 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하면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나왔어. 자, 100은 10의 거듭제곱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11의 99를 나누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얘는 10 더하기 1의 99제곱으로 바꿔서 얘를 우리가 일단 전개를 해. 그럼 어떻게 나오냐? 99C의 0이야. 더하기 99C의 1에 10이야. 1을 안 쓰는 거야, 선생님. 지금 원래 1에 99제곱인데 1이기 때문에 안 쓰는 거야. 그 다음에 99C에 10의 제곱 들어가고 99C에 3의 10의 세제곱 들어가서 쭉 해서 99C에 99에 10의 99제곱이다 라고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 알겠니?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걸 기억해야 돼. 나눈다. 자, 얘는 뭐 한다 라고 했어? 묶는다. 항상. 알겠니? 이때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야? 안 묶이는 거. 그지? 안 묶이는 거야. 지금 우리는 뭘로 묶어야 돼? 100으로 나눈 거니까 10의 제곱으로 묶을 거야. 그럼 봐라. 여기는 10의 제곱이 제일 작은 10의 제곱이고 얘 10의 세제곱도 10의 제곱이 있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10의 제곱으로 묶어서 요렇게 우리는 쭉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바로 10의 제곱으로 묶였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몫이야. 그럼 안 묶여 있는 거, 못 묶은 거. 얘가 바로 뭐냐면 얘가 나머지야. 얘가 나머지. 알았어?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 A는 BQ 더하기 R이야. 이 나머지 정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식은 동을 많이 쓰는 거야. B로 나눴을 때 몫은 Q고 나머지는 R이라는 얘기야.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건 전부 다 몫이라는 얘기지. 그럼 얘는 99C가 0이 얼마냐면 1이야. 그지? 99C의 10은 990이야. 왜냐면 당연하잖아. 얘는 뭐가 나왔으니까. 그지? 99니까. 얘는 991이네. 그럼 얘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 나오냐? 정답 4번 91. 이렇게 해주는 거야.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 문제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라고. 요렇게. 근데 전개를 할 때 잘해야 돼. 전개를 할 때. 얘부터 묶는 게 아니라 여기 작은 것부터 써줘야지 보기가 편해. 아니 물론 바꿔도 상관은 없지만. 알았니? 그냥 처음 시작을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문제가 쉬워지거나 어려워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야. 뭐겠어? 991을 100으로 나누면 얼마야? 왜 또 나오나요? 왜 맨날 당연히 계산하고 나눌 수 있는 거 다 묶어야지. 얘는 100의 제곱으로 확실하게 나누니까 목이 되는 거고 얘는 아직 계산이 안 된 건데 못 묶었잖아. 여기서 나머지가 나온다는 거지. 근데 다시 그러니까 얘가 전체가 나머지가 되는 게 아니라 알았어? 계산하고 100보다 크잖아. 그럼 나눠줘야 되는 거고 100보다 작으면 그냥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고. 알겠어요? 자, 180번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180번. 자, 180번도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 그지? 180번을 우리가 봐주면 21에 몇 제곱 나왔냐? 20제곱이 나왔어. 자, 102 자리를 뭘 한다라고 하냐면 A다. 1위 자리를 우리는 뭘 한다라고 하냐면 당연히 B라고 놓는다라고 우리가 문제에 주어져 있죠.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올 거냐? 자, 이렇게 나와주면 돼요. 일단 1위 자리는 금방 구할 수 있어. 1위 자리는 뭐 갖고 구하는 거냐면 규칙을 가지고 구하는 거야. 1위 자리는 뭐 갖고 구하는 거라고?
규칙. 알았니? 그러니까 1의 1제곱은 1이야. 1의 2제곱도 얼마 나오냐면 1이야. 1의 3제곱도 얼마 나오냐면 1이야. 그지? 그럼 얘는 1이 자리는 여기 끝에가 1이기 때문에 어떻게 곱하든 간에 b는 무조건 1밖에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뭘 구하라 라고 하냐면 100의 자리를 구하라 라고 나왔어. 100의 자리. 그럼 얘는 20 더하기 1의 20제곱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냐? 20C 0 더하기 20C 1에 곱하기 20 20C 2에 곱하기 20의 제곱 쭉 해서 자 20C 20까지가 자 20의 제곱까지가 이렇게 전개가 됐단 말이야. 자 100의 자리래. 100의 자리.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냐? 자 얘를 계산하면 얼마나 1이야. 그지? 얘 계산하면 20C니까 20인가 20 곱하기 20이면 얘는 얼마 나오냐면 400 나와. 얘는 20C에다가 400을 곱하고 그지? 자 20C 2야.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냐? 20 곱하기 19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190 나와. 190 나와. 공이 여기서부터 벌써 몇 개가 생겼냐면 3개가 생겨버렸어. 그럼 여기서 100이 자리는 더 이상 나오지가 않는 거야. 0이야. 이 뒤에서부터 쫙. 알았니? 공이 3개잖아 벌써.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401 더하기 뒤에 쭉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12자리 0이고 100이 자리는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A지? A는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4가 나온다는 얘기야. 선생님 이렇게 계산하면 이것도 1의 자리가 나오네요. 맞아. 1의 자리도 이렇게 하면 나와. 알지? 근데 1의 자리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규칙을 발견해 주는 거야. 훨씬 빨라 이게. 알았어?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181번을 우리가 별표를 쳐줄 건데 181번에 별표를 보면 이걸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두 가지가 있냐면 자 x제곱 더하기 x랑 그 다음에 여기가 x 더하기 x분의 1의 5제곱이다 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뭘 구하라 라고 나왔냐면 상수항을 구하라 라고 나왔어. 상수항. 자 얘는 전개가 안 돼. 얘는 그지? 근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여기를 5CR에 곱하기 x에 5-r제곱 곱하기 x분의 1을 이제 x에 뭐라고 써주면 돼? 마이너스 r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써주면 돼. 그럼 5CR 곱하기 x에 5-2r이야.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냐? 얘를 분배해. 얘를 분배. 그러면 5CR 곱하기 x에 얘랑 분배하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7-2r이야. 더하기 5CR에 곱하기 x에다 얘를 분배해.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6-2r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얘를 일반항으로 생각해서 그냥 분배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분배. 알았지? 그 다음에 상수항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되는 걸 찾는 거야. 근데 지금 얘가 0이 되는 r값이 있어 없어? 없어. r은 자연수 정수야. 0이야. 0을 포함한 자연수야. 얘는 안 돼. 근데 얘는 돼. 알겠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얘를 곱해서는 상수항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만 상수항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만 6-2r이 0이 되는 r이 얼마 나오냐? 3이다 라고 나와. 그럼 5c 3이 나오게 되는 거지. 얘는 5c에 2야. 그러니까 얼마 나오냐? 10.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하기잖아. 더하기니까 각각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야. 더하기는. 이렇게. 알았니? 자, 얘랑 비슷한 문제가 바로 몇 번이냐면 184번이야. 얘랑 비슷한 문제가. 자, 184번을 봐주면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184번에 자, 얘를 봐주면 1 더하기 x의 5제곱에 그 다음에 2 더하기 x의 몇 제곱이다 라고 되냐면 4제곱이다 라고 나왔어요.
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 얘는 거듭 제곱이 없어. 쟤는 거듭 제곱이 있는 형태야. 알겠니?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5CR의 X의 R제곱에 1의 5-R제곱 곱하기 그 다음 얘는 4CS의 2의 S의 제곱에 2의 4-S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항정리를 두 번 써주는 거야. 이항정리를 두 번. 이렇게 각각.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해.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 5CR 곱하기 1의 5-R제곱에 2의 4-S제곱에 곱하기 X의 R 더하기 S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라고 나왔냐면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나왔어. 자, X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R 더하기 S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 2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R이 0이고 S는 2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R은 1이 나올 수도 있고 S는 1이 나올 수도 있어. 세 번째 R은 2가 나오고 S는 0이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해놓고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이 R하고 S가 여기서 5하고 4를 각각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R은 최대가 5야. S는 최대가 4야. 구하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구한 것들이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야. 알았니? 그럼 제껴.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 R은 0이고 S는 2다 라고 나오는 거 여기다 집어넣어주고 사시에서 어디 있어? 자, 집어넣어. 4C의 0 곱하기 4C의 2다. 4C의 2 곱하기 5C의 0. 자, 1의 5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이게 첫 번째 경우야.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주는 거지. 그럼 4C2가 얼마 나오냐? 얘는 6 곱하기 1 곱하기 4. 그럼 얘는 얼마 나와? 24. 하나 나오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4C의 1 곱하기 5C의 1 곱하기 1의 4제곱에 2의 세제곱이다 라고 나와. 그럼 얘는 4 곱하기 5 곱하기 8이다 라고 나와. 그럼 얘는 얼마 나와? 160이 나와. 자, 세 번째 4C 0 곱하기 5C의 2 곱하기 1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다 라고 나와. 1 곱하기 얘는 얼마 나와? 10 곱하기 16. 그럼 얘도 얼마 나와? 160. 그래서 다 더하니까 320에다 더하면 344. 정답은 4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되버려. 이렇게. 알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187번을 또 볼 거야. 187번. 자, 187번을 봐주면 7C 0에 뭐라고 나왔냐? 제곱 더하기 7C 1의 제곱 그 다음에 7C 2의 제곱 더하기 7C 7의 제곱은 NC R이다 라고 나왔는데, 자, 얘는 어떻게 나와주면 되는 거냐면 얘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7C 0 곱하기 7C 0이야. 제곱이니까 7C 1 곱하기 7C 1이야. 더하기 7C 2 곱하기 7C 2야. 더하기 쭉 해서 7C 7 곱하기 7C 7이야. 제곱이니까. 자, 얘를 우리는 또 어떻게 풀었을 수가 있냐면 7C 0 곱하기 7C 7이야. 자, NCR은 NC의 n-R이라는 공식을 쓰는 거야. 7C 1이면 얘는 7C 6이야. 얘는 7C의 2 곱하기 7C의 5가 나와. 쭉 해서 얘는 7C 7에 곱하기 7C에 뭐 나오냐면 0이다 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니? 선생님 이거 왜 썼냐면, 자 봐봐,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를 기억해 줘야 돼. 자, 1 더하기 x의 7제곱에다가 자 1 더하기 x의 7제곱을 얘는 전개를 한 건데, 알겠니?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생님? 얘를 우리가 전개해 볼게. 7C 0 더하기 7C 1의 x에 7C 2의 x의 제곱에 쭉 해서 7C 7의 x의 7제곱이거든? 그지? 근데 얘를 우리가 반대로 쓸 수도 있다고 했어. 어떻게?
7C7 더하기 7C6에 맞아요? 자, x에 7C5에 x의 제곱에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했어 안 됐어? 됐지? 맞아? 자, 쭉 해서 7C0에 x의 몇 제곱이다? 7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된다라고 했었단 말이야. 맞지? 요 표현 네 가지를 다 써준 거야 선생님이. 알았니? 자 봐봐.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1 더하기 x의 7제곱 곱하기 1 더하기 x의 7제곱을 해버리면 얘는 어떻게 나오냐. 자 7c0 곱하기 7c1의 x 더하기 7c2의 x의 제곱 쭉 해서 7c7의 x의 7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자 7c0 자 똑같은 거 우리가 해도 돼. 이렇게 나와서 7c7의 x의 7제곱을 우리는 곱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자 지금 봐봐 7c0 곱하기 7c0 나왔지? 맞니? 7c0 곱하기 7c0은 어떻게 곱한 거냐? 이렇게 곱한 거야. 맞지? 근데 이 7c0 곱하기 7c7 하면 어떻게 곱한 거냐? 얘 전개할 때 어떻게 돼? 하나하나 이렇게 다 곱할 거 아니냐? 맞지? 얘랑 얘랑 곱해야지 나오지? 그지? 이렇게 전개가 돼야지. 그러면 7c0 곱하기 7c7의 x의 7제곱이야. 더하기 그 다음에 7c1 곱하기 7c6은 얘랑 얘랑 곱하니까 7c1 곱하기 7c6의 x의 7제곱 나올 거야. 왜냐면 x고 여기는 x의 6제곱이 있으니까. 그지? 그럼 쭉 해서 마지막에 7c7 곱하기 7c0은 얘랑 얘랑 곱하니까 7c7 곱하기 7c0의 x의 7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x의 7제곱으로 묶어주면 요게 바로 뭐냐? x 7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야. x 7제곱의 개수. 어떤 식을 전개했을 때? 이 식을 전개했을 때 x 7제곱의 개수가 얘야. x 7제곱의 개수가. 알았어? 풀었으면 보인다고.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뭘 말하냐? 같은 7제곱 7제곱이잖아요. 그지? 맞니?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와? 20 똑같네? a의 7제곱 파 a의 7제곱은 a의 14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1 더하기 x의 몇 제곱이야? 14제곱 나오겠지? 그지? 1 더하기 x의 14제곱에서 뭐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x 7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알았니? 그럼 x 7제곱 x니까 14c7 곱하기 x의 7 이렇게 나와야지 x 7제곱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자 얘는 14, n은 14, r은 7. 그래서 정답은 n 더하기 r 나오니까 3번이 정답이야. 21. 이렇게 나와. 자, 이게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옛날에는 특히 송천고는 이걸 줘. 지금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왜 어렵냐면 이 식을 아예 안 줘. 알겠니?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줘.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x의 9제곱 1 더하기 x가 9제곱은 1 더하기 x의 18제곱을 임을 이용해서 라고 이렇게 줘줘. 이용해서. 알았어? 그러면 9c의 0의 제곱에 결과적으로 9c 1의 제곱에 쭉 해서 9c 9의 제곱을 구하라 라고 나오던지 이렇게 해서 나오던지 두 번째는 9c 0 곱하기 9c 9 더하기 9c의 1 곱하기 9c의 8 더하기 쭉 해서 얘는 9c의 9 곱하기 9c 0을 구하던지 두 가지 표현 중에 하나가 나와. 알았어? 그러면 이걸 보자마자 어떻게 돼? 9 나왔네? 맞지? 그럼 얘랑 얘랑 더하니까 얼마야? 9제곱이지. 얘랑 얘랑 더하니까 또 9 나오지.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뭐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x 9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말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주면 돼? 18c 굽니다 라고 하는 게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학교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유명한 문제야. 알았니? 얘를 주어줘. 얘를. 근데 이건 몰라. 선생님마다 틀려.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주어져 있었거든. 학교 책에도 있어. 이게 이렇게 있거든. 근데 안 주어줄 수도 있어. 알았니? 안 주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 써준 거야. 알았어?
얘는 형태를 알아야 돼. 어떤 형태야? 제곱으로 되어 있는 형태야. 근데 이 제곱을 어떻게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곱하기로 두 개가 연결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를 기억하는 거냐면 얘네가 책에다가 꼭 알아놔야 할 게 뭐냐면 얘를 적어놨어. 여기가 더하면 7, 여기 더하면 7, 여기 더하면 7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알아. 알았니? 얘 합이 똑같은 거야. 못 풀었지? 당연하지. 어떻게 풀어 이거? 근데 뜻이 어떻게 뭐 어떤 거? 위에 있는 식을 1 더하기 x의 7제곱?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아? 요게 7이니까. 요게 7이니까. 얘가. 왜냐면 7시 0회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어떻게 돼? 얘만 지우고 생각해봐. 그럼 1 더하기 x의 7제곱을 정리한 거잖아. 이항 정리로. 그러니까 1 더하기 x 7제곱이 된 거지. 여기 7이라. 이해했어? 그럼 여기가 9니까 얘는 1 더하기 x의 9제곱이 된 거지. 이래서. 근데 하나는 더 필요. 여기 하나 더 있잖아. 왜냐면 이 형태가 뭐 하는 거라고 이해를 못했구만. 이렇게 곱하게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가로를 하나하나 다 전개한 거라고. 전개를 해야지 이 형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로 전개할 때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나와? 이렇게 곱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곱하든지. 그러니까 이 형태 이렇게 곱하게 되는 형태는 얘네 두 개를 전개했을 때 이렇게 하나씩 곱하면서 전개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식은 이 두 개를 전개하는 전체를 다 적은 게 아니라 딱 x 7제곱만 나오게끔 묶어져 있는 식이 얘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뭘 찾아야 한다는 얘기야? x 7의 개수를 우리가 구해줘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해했어? 몰라. 학교 시험 보면 또 교과서 보면 또 헤매서 또 갖고 올 거. 이게 이 지민이는 여기가 지민이가 이제 확통을 본다고 하면 여기 미분이 들어가 지민아. 그럼 또 거기 또 정신 또 혼미해진다. 미분 들어가면 또 거기 뭐 난리 난다. 난리 나. 자, 이렇게 해서 32쪽까지 다음 주 토요일까지 알았어요? 다시 해가지고 오시고요. 자, 32쪽까지 안 풀면 풀면 된다는 얘기야, 지민아야. 알았지? 어차피 뭐 정보도 없고 여기 쟤도 봐야 되고 하는 거니까. 자, 해가지고 오시고요. 자, 우리 재밌는 거 하나 할 거예요. 어떤 거 재밌는 거 할 거냐면 34쪽으로 넘어와 봐요. C등 거 풀어줄 거야, 선생님이. 전부 다. 알았지? C등 거 풀어야 돼. 확통, 송충고. 딱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참 재밌는 게 몇 번이냐면 207번하고 208번이 있거든요. 특히 208번 있죠. 얘는 뭐 시험 단골 출제 문제예요. 여러분 나왔던 문제입니다. 알았지? 자, 좀 쉬었다가 207번하고 208번 풀어봐요. 살펴볼 건데 207번부터 각자의 숫자의 합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207번 같은 문제가 나왔어. 은지야 못 풀겠어.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하긴 지민아. 어떻게 해야 돼? 넘어가긴 뭘 넘어가. 하나하나 다 풀어야지 이것들아. 하나하나 다 풀어서 해줘야지. 넘어가면 어떻게 해. 저기 씨. 야, 하나하나 다 해야 하는 거야. 이게 확통이 다른 과목보다 이 평균이 높아. 얘네들이 1등급이나 2등급, 3등급 평균이 좀 높아. 근데 1학기 부분이 그나마 조금 등급을 따기가 조금 편한데 2학기 때는 전쟁이야. 이 내용이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여기 부분 제일 어려운 단원이거든, 사실은. 알겠니? 근데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한다고 했잖아. 자, 9의 제곱에 5c 1에 더하기 9의 세제곱 곱하기 5c 2 더하기
9의 4제곱에 5C의 3 더하기 9의 5제곱 곱하기 5C의 4 더하기 9의 6제곱 곱하기 5C의 5다라고 나왔어. 이 상태에서 봤을 때 학교 시험 문제 보다가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해? 계산을 해. 알았니? 계산을 해. 그렇게 해서 맞춰야 돼. 하지만 그렇게 할 시간은 없어. 어떻게 봐야 하는 거냐면 먼저 봐. 이게 뭔가. 알았지? 확통에서 그냥 계산하는 문제는 없다. 우리가 얘가 이항 정리의 형태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이항 정리의 형태가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얘가 1인데 얘는 9의 제곱이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 9를 한번 묶어. 그럼 5C 1 곱하기 9. 그지? 그 다음에 자 9의 1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1의 몇 제곱이다? 아 뒤에 1의 4제곱이 있구나. 그 다음에 5C의 2 곱하기 9의 제곱에 1의 세제곱이야. 그지? 5C 3의 9의 세제곱에 1의 제곱이다 라고 나오고 5C 4의 9의 4제곱에 1 나오게 되는 거고 5C 5 곱하기 9의 5제곱에 1의 0제곱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글 한번 묶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항정리 형태가 나와. 근데 이항정리 할 때 항상 조심할 게 뭐가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 얘들아? 그렇지. 지금 얘가 0이 있어 없어? 없지. 얘가 완전히 이항정리가 되려면 뒤에다 얼마를 더해야 되는 거냐면 5C 0에다가 9의 0제곱을 반드시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앞으로 가야지. 얘 원래는. 알겠니? 이해했어? 오케이? 그러면 얘가 더해졌으니까 원래 있던 식에서 얘가 더해졌으니까 얘를 뒤에다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지 한번. 그러면 얘가 나갈 땐 가로 앞에 곱해져 있는 거나 나와서 9 곱하기 얼마 나와야 돼? 5C 0으로 빠져야 돼.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 9 곱하기 자 얘가 이항정리야. 그지? 9 더하기 1에 몇 제곱이야? 5제곱 빼기 그 다음에 얘가 뭐 나와? 9 곱하기 5C의 0이니까 얘는 9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9 곱하기 10의 5제곱 빼기 9가 되면서 얘는 9가 들어가면서 공이 몇 개 붙어? 5개가 붙어. 그럼 얘는 1, 9, 9, 9, 9, 9, 9, 9, 9 4개에다가 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9를 한번 빼주니까. 이제 정답은 몇 번이냐? 1번이 정답이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항정리로. 알았어? 그러니까 이거 해보지 않으면 이거 어렵다. 알았니?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살펴봅시다. 자, 200 지울게요. 알겠니? 자, 208번을 우리가 볼게요. 자, 208번을 봐주면 자, 얘가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 208번을 봐주면 43의 7제곱이 뭐가 나온다라고 되냐면 목요일이다 라고 나왔어. 자, 그러면 1 더하기 43의 7제곱은 무슨 요일이냐 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는 우리가 뭐 해야 돼? 이항정리를 풀 거야. 7C 0 그지? 7C 1에 43 더하기 7C 2에 43의 제곱 그지? 더하기 쭉 해서 얘가 무슨 요일 이렇게 나왔구나. 77에 43의 몇 제곱이냐라고 나오냐면 7제곱이야. 됐니? 자 이렇게 전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는 거냐면 자 43의 7제곱이 얼마 나온다라고 했어? 목요일이라고 나왔지? 맞지? 자 7C 0이야. 맞니? 그지? 7C형은 1이야. 7C는 얼마야? 7 곱하기 43이야. 그지? 얘는 7 곱하기 6에다 나누니까 3 곱하기 43의 제곱이야. 더하기 쭉 해서 얘는 43의 7제곱이다 라고 나와. 맞아요? 틀려요? 맞지? 자, 그럼 봐봐. 일주일은 며칠 간격으로 반복돼? 일주일은
뭐야? 이거 뭐 초등학교 거 아니야? 7일 아니야? 아이씨, 왜 그러는 거야? 그럼 여기 7일 간격으로 반복되니까 여기 7, 7. 여기까지는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7의 배수가 있어. 알겠지? 그럼 얘는 요일을 더하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얘를 풀어 써주면 43의 7제곱 더하기 요렇게 가고 더하기 1 나오는데 얘가 목요일이잖아. 그지? 근데 얘는 뭐의 배수냐면 7의 배수야.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 이걸 어차피 계산해도 나누기 7하면 목요일 몇 번 반복되는지만 나오게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얘는 7의 배수기 때문에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일주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럼 얘는 목요일이었으니까 뒤에 뭐 나왔어? 하루만 더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무슨 요일이냐? 금요일 되는 거야. 금요일. 이렇게. 이게 이항 정리로 문제 푸는 방법이야. 이게 시험 문제야, 얘들아. 알겠니?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알았죠? 명심하세요. 이거 그래서 쓰는 거 다 풀어줄 건데 언젠가는 다 풀어줄 건데 뭐 어렵지는 않고요. 자, 38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38쪽. 자, 38쪽에서 자, 지금부터 들어가는 단어는 기말고사 범위입니다. 알았지? 중간고사 범위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고요. 자, 기말고사 범위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기말고사 범위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확률이야. 확률. 자, 확률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프로바빌리티라고 해서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알겠니? 그래서 확률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P라고 써. 그냥 앞글자 떼서. 알지? 우리가 확률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 확률은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에서 그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다라고 요렇게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뭐 하나가 새로 생겼냐면 사건이라는 말이 지금 들어가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건은 뭘 말하는 거냐면 결과예요. 결과. 그냥 일이 벌어진 결과. 알았니? 그러면 사건의 종류가 뭐 가지고 나눠지냐면 전사건이 있어. 전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원 사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표본 사건이라고 돼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는 표본 사건은 이거는 여름방학 때 다시 가르쳐 줄 거고요. 알았지? 전사건과 근원 사건이 뭐나 알아보면 전사건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하나씩 다 포함한 걸 전사건이라고 해. 알았지? 근원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나올 수 있는 결과에서 원소 하나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거든. 무슨 얘기냐면 주사위를 한 개 던질 거야. 주사위를 한 개. 그럼 여기서 전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냐면 전사건은 1, 2 쭉 해서 6까지 포함하는 게 전사건이 돼. 나올 수 있는 결과를 다 포함하는 거지. 알았니? 그럼 근원 사건은 어떻게 나오느냐? 근원 사건은 원소 하나, 1 하나 나오는 경우, 2 하나 나오는 경우, 3 하나 나오는 경우, 6 하나 나오는 경우, 이렇게 원소 하나하나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자, 동전을 2개 던졌어. 동전 2개. 자, 그럼 여기서 전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주면 되냐? 동전 2개 던지면 앞, 뒤, 앞, 그 다음에 뒤 이렇게 모두 다 쓴 걸 전사건이라고 하는 거고, 근원 사건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냐? 근원 사건은 앞 하나 나오는 경우 하나, 그지? 앞뒤 하나 나오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뒤앞 하나 나오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뒤 나오는 경우 하나,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자, 이때 확률의 성질이 있어. 확률의 성질. 자, 확률의 성질은 우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P는 100% 반드시 일어나.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1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자, 0%야.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럼 얘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0이라고 하는 거야. P의 값은
0에서부터 어디까지가 포함이냐? 1이라는 값을 가져. P는 확률 값은 알겠니? 그 다음에 세 번째 P가 일어나는 사건이야. 일어날 확률. 그럼 Q가 어떻게 나누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야. 그러면 P랑 Q는 얼마나 나오냐면 1이다라고 이렇게 돼버려. 즉 일어날 거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두 개 더하면 1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얘가 왜 중요한 거냐면 확률은 가능성이라고 했잖아. 그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애매모호하거든. 동전을 던졌어. 앞뒤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 사실은. 왜냐면 나뭇바닥에 껴서 동전이 쓸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은. 그지? 앞이 아니라 찌그러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 확률은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이 확률의 의미는 왜 확률이 상당히 어려운 거냐면 확률은 쉽게 말하면 어떤 현실 세계하고 우리가 현실에서 있지는 않지만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세계가 있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자의 운동이거든. 알겠니? 원자의 운동. 여러분들이 전자가 원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양성자가 있고, 그지? 여기 안에 이제 전자가 돈다라고 배웠을 거야. S계도, P계도, R계도 이런 식으로. S계도에 뭐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배웠잖아. 맞지? 얘가 이렇게 돌면서 얘랑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배웠을 거라고. 근데 얘가 도는지 안 도는지 알아 몰라? 몰라. 알았니? 옛날에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을 배워서 이렇게 전자 구름을 이룬다라고 배웠을 거라고. 아, 아직 안 배웠나?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배웠는지 모르겠네. 진짜. 이렇게 전자 구름 두 개가 따로따로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구름을 하고 되는 거야. 그럼 쉽게 말하면 이 전자가 여기에 왔을 때 다른 원자랑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떻게 돼야 돼?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그지? 그럼 여기에 올 때 이게 진짜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때 쓰는 게 확률이야. 예측을 하는 거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 예측을 하는 거야.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실 세계와 쉽게 말하면 가상 세계라고 하잖아요. 걔네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야.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이래저래 다 분배를 해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계산이 안 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얘를 줄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확률을 계산할 때는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만 따지는 거야. 우리가. 알았지? 그래서 일어나는 거 일어나지 않는 확률을 합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1이다라고 하는 거야. 사실은. 알겠니? 그래서 요 개념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냐면 이 개념 하나 때문에 곱사건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합사건이라는 것도 나오게 되는 거야. 사실은. 이 곱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건 A하고 B가 있는데 얘네 두 개를 곱하는 거고 합사건은 더하는 거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얘가 5가지가 있고 얘가 4가지가 있어. 곱사건을 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5 곱하기 4를 하는 거거든? 이 5 곱하기 4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티셔츠랑 바지가 하나 있겠다는 얘기야. 알았지? 근데 합사건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5 더하기 4를 하니까 맞지?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바지 하나만 있거나 윗줄이 하나만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곱사건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얘네들은 동시에 연속해서 얘는 서로 연관이 없을 때라고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을 하셨었어. 알았지? 근데 생각해봐라. 얘랑 얘랑 하나 있는 게 9가지라고 했잖아. 그래서 실제로 더 많아. 왜? 윗줄이를 바지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윗줄을 자를 수도 있는 거고 더 많잖아. 근데 그렇게 따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확률을 할 때는 그냥 2분화 시키는 거야.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입는다, 안 입는다. 알았지? 그래 이렇게 따져서 조금 이걸 줄여놔야 돼. 물론 그렇게 하려면 솔직히 납득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요. 안 그래? 그래서 한 가지 더 배우긴 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를. 알겠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고. 자, 그래서 확률을 할 때는 우리가 단순하게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 이제는. 알았니? 자, 이때 확률을 구하는데 경우가 몇 가지 나오냐면 3가지가 있어. 하나는 수학적, 두 번째는 기하학적. 기하학적.
번째는 뭐가 있냐면 통계적이 있어. 하나는 수학적, 하나는 비학적, 하나는 통계적이다라고 나오는 게 뭐냐면 수학적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확률이야. 논리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확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동전을 한 개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 얼마 나오냐? 2분의 1이야. 그지? 앞뒤 나오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 거니까. 이게 수학적은 누구나 생각했을 때 논리적으로 딱딱딱 물론 그 논리의 기본은 얘야. 동전 던졌을 때 앞뒤 두 가지만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알았어? 기하학적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간단한 게 뭐냐면 도형의 넓이를 갖고 따지는 거야. 이 원의 넓이가 100이야. 여기가 10이야. 그러면 여기에 맞출 확률은 몇 분의 몇입니까? 100분의 10이다라고 해서 10분의 1입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도형을 가지는 게 기하학적 확률이 되는 거야. 알겠지? 통계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통계적이라고 하는 이게 제일 애매한데 그냥 예를 들어서 100번을 내가 알겠어? 100번을 농구 슛을 던져. 이렇게. 그 중에 30번이 성공을 했어. 그러면 내가 슛을 성공할 확률은 얼마 나오냐면 100분의 30이니까 얼마 나오냐? 10분의 3이야. 10번 중에 3번은 성공한다는 얘기거든. 알겠니? 이게 통계적 확률이거든. 근데 생각해봐라. 내가 10번을 이렇게 던졌어. 내가 10번을 던졌다 쳐해? 11번인가? 그지? 10번 중에 3번 성공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10번 중에 3번 성공한다고 장담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3번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거야. 아 그래? 상당히 이걸 확률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